이어서 주간 한인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주간 한인 뉴스의 진행을 맡게 된 아나운서 박예진입니다. 일주일 동안 있었던 각 지역 한인 사회의 여러 움직임과 소식들을 시청자 여러분과 나누기 위해 한인방송 KTV에서 이 프로그램을 신설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방송인데요. 앞으로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주간 한인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지난 7일 유엔 산하 전문기구 유엔 글로벌 컴팩트, 즉 UNGC가 유엔과 함께하는 해외 진출 기업의 CSR 포럼을 위해 자카르타를 방문했습니다. UNGC는 유엔 등 국제사회의 CSR 동향 소개, 그리고 우리 기업들의 지속 가능한 경영 및 동반 성장을 지원하고자 이번 방문을 계획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글로벌 컴팩트는 유엔과 기업 간 협력을 통해 지속 균형 발전에 기업들의 동참을 장려하고 국제사회 윤리와 국제 환경을 개선하고자 발의한 유엔 산하 전문기구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날 이몽재 UNGC 사무총장은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표준에 입각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이를 경영 전략에 내재화시킬 수 있도록 유엔이 채택한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라는 4대 핵심 가치와 이에 근거해서 합의한 10대 원칙에 따른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유엔 글로벌 컴팩트는 유엔과 민간 기업 간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약정입니다. 전 세계에 지금 101나라의 협회가 있고 12,000개 회원사가 유엔 글로벌 컴팩트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유엔 글로벌 컴팩트를 총 지휘하시는 분은 반기문 사무총장님이십니다. 이어 UNGC 김민경 한국협회 매니저는 유엔 글로벌 컴팩트 10대 원칙 중 마지막 원칙인 기업은 부당 취득 및 뇌물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부패에 반대한다는 원칙에 대해서 발표하며 반부패 리스크 평가 안내 및 자가 평가와 관련해 자세한 설명을 곁들였습니다. 이외에도 문형구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교수와 이은경 유엔 글로벌 컴팩트 한국협회 팀장의 발표가 준비되며 보다 풍요로운 포럼이 진행됐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5일 롯데쇼핑 에비뉴 메인 아트리움에서 박조유 조각가의 우드워킹 조각 초청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전시회의 시작과 함께 마련된 개막식 자리에서 박조유 조각가는 이번 전시회는 죽은 나무에 예술의 혼을 담아 재탄생시킨 작품이 구성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전시회 마련에 도움을 준 많은 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우리 교민들이 많은 도움으로 이번 전시를 하게 됐는데 정말 고맙죠. 이렇게 이 장소를 내주신 롯데도 그렇고 헬스지 단체에서 나를 초청해 주는 것도 고맙고 또 많은 교민들의 후원 때문에 이 전시가 이루어진 데서 저로서는 영광입니다. 박조유 조각가는 한국을 대표하는 한국미술협회의 회원으로서 나무와의 만남을 중요시 여기는 작품의 세계를 선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나무를 자라기 다 크기 전에 수명이 다 하기 전에 비워버리는 겁니다. 근데 나무가 수명이 다 할 때 나무의 가치가 있는데 그런 죽어진 나무를 부식된 나무를 가지고 이번 작품을 하게 된 겁니다. 이날 전시회장을 방문한 조태영 대사는 죽은 나무에 인간이 혼을 불어넣어 예술작품으로 승화시켰다며 작품들을 극찬했습니다. 전시회는 공식적으로 초청된 인원 외에도 많은 관람객들이 방문해 행사장을 메웠습니다. 밀림에서 수명을 다하고 죽은 나무가 이렇게 아름답게 다시 탄생할 수 있다는 거 정말 놀랍습니다. 인간의 손길이
죽은 나무에 아름다움을 부여한 것입니다. 정말 아름답다는 말밖에 할 말이 없습니다. 집바라에 2번이나 가서 이 나무의 원래 모습을 다 봤거든요. 그냥 아주 평범한 지저분한 나무에 불과했습니다. 그런 나무들이 한골 탈퇴를 했다 그럴까? 이렇게 작품으로 승화된 모습을 보면서 기적처럼 느껴지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작가님께서 다양한 종류의 나무들 또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조각들을 이렇게 준비해 주셔서 정말 감동적으로 보았고요. 박주희 조각가의 우드워킹 조각 초청전은 오는 20일까지 개최될 예정입니다. 헤리티지 이수진 회장은 이번 전시회에서는 인도네시아에서 보기 힘든 예술 작품을 만나볼 수 있다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 가져주길 요청했습니다. 가난으로 인해 의료 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인 인도네시아 버카시 지역 주민들을 위해 한국 의료봉사단체가 찾아왔다고 합니다. 지금 양쪽 다. 월드 어쿠펑처르 미션 WAM 한방의료 선교단이 침수를 통한 의료봉사를 위해 방문했습니다. 정영규 WM 단장을 비롯한 18명의 단원들로 구성된 이번 한방의료 선교단은 자카르타 한인연합교회의 후원으로 자카르타주 버카시 지역의 마르가몰리아 교회에서 3주 동안 의료봉사를 진행했습니다. CGN-TV, 인도네시아 메디컬 미션, 월드 어쿠펑처르 미션, 그리고 주행 한의원이 협력한 이번 한방의료 봉사는 24명의 한인교회 성도들과 버카시 지역의 현지 성도인 30여 명이 통역과 봉사 운영 등에 동참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여기 오는 사람들 보면 거의가 뇌성마비예요. 그 어른들은, 남자들은 중풍이 한 7, 80%고, 뭐 여성들은 그 외에 뭐 내장성 질환 외에 내분비계통, 뭐 역시 마비, 이런 환자들이 그렇게 많은 것 같아요. 의료봉사를 위한 임시봉사센터에는 종교를 불문하고 의료 혜택이 필요한 많은 현지인들이 방문해 활발한 진료가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중풍으로 걷지 못하는 환자들, 뇌성마비로 몸이 굳은 어린 환자들 일부가 WM단의 처방 후 증상이 개선돼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기도 했습니다. Lebih bagus ya hari ini. Sudah, sudah ya. Jongkok begini ya jongkok. Berdiri lagi. Sakitnya waktu hari Jumat saya kecelakaan jatuh dari motor. Tangan saya patah, kaki saya nggak bisa bergerak. Dan pada hari Sabtu siang saya berobat di sini. Dan hari Minggunya, puji Tuhan sih bisa berjalan, tangannya bisa bergerak. Gitu. Katanya sih kalau saya ke dokter CP, dia sel saraf kotak nggak sesuai sama bulan perkembangannya. Ini udah lumayan agak tenangan tadinya nggak terlalu aktif ya anaknya ya. Kesini saya juga mendaftarkan diri juga. Setelah saya pertama kali akupuntur, saya sudah rasakan tangan saya sudah bisa begini. 한편 이번 의료봉사에 참가한 WM은 세계 어느 곳이라도 달려가는 한의사들로 구성된 의료단체로 병들고 가난한 전 세계의 많은 이웃들에게 영혼과 육신의 아픔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도록 치유와 회복을 전해주는 단체로 알려져 있습니다. 많이는 한 40여 명, 적게는 한 20여 명 이렇게 규모를 져가지고 지금 벌써 한 20여 개국을 이렇게 계속 로테이션으로 돌면서 의료 선교를 담당하고 있죠. 지난 12일부터 이틀간 SM가인 57 자카르타에서 인도네시아 한국 전문대 단독 교육전 에듀케이션 엑스포 2015가 개최됐습니다. 이번 교육전은 한국국립교육원과 인도네시아 교육문화부가 후원하고 한국전문대학 교육협의회, 국제교류부서장협의회 김홍길 회장과 시몰렉, 그리고 사단법인 한인리 교육문화교류재단 한상재 이사장이 공동 주최했습니다. 총 16개 한국전문대학, 36개 인도네시아 교육기관, 그리고 약 800여 명의 학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근본 교육전을 축하하기 위한 개막식이 성황리에 개최됐습니다.
한국의 전문대학의 직업교육의 우수함 이런 것을 인도네시아 젊은이들에게 전달하고 그리고 한국의 기술을 배워서 인도네시아에서 자립을 할 수 있는 그런 직업교육을 인도네시아 젊은이들에게 홍보하기 위해서 16개의 전문대학이 이번 국제교류전에 유학생 박람회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행사에 참가한 한국 전문대학들은 인도네시아 교육기관별 국제협력서를 체결했으며 인도네시아 우수학생 선발 면접제도 마련을 통해 양국 간 국제교류의 장을 확대했습니다. 특히 행사에 참가한 한국 전문대학 산학협력 기업들은 연간 200여 명의 인도네시아 우수학생들에게 한국 유학의 기회를 제공하는 D2 포커시 프로그램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인도네시아 홍보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으로 올 수 있는 이외에도 행사에 참석한 인도네시아 새마을 운동본부가 한국 전문대학 6곳을 새마을 운동 중점 교육기관으로 선정하는 MOU를 체결하며 해당 한국 전문대학들에 대한 아낌없는 지원을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Korean College Education Expo itu adalah kerjasama antara IKCS dan Siamolek merupakan pengenalan tentang pendidikan di Korea. We heard that Korea right now is the best for the halal food product. So we want to know about your agriculture and about the food industry in Korea. 개막식에는 인도네시아 전통춤 공연도 준비돼 행사장 분위기를 한껏 고조시키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도네시아 케어기버 협의회 APCI는 총 5개 한국 전문대학과 한인리 양국의 케어기버 양성과 교육에 대한 MOU를 체결했습니다. 한국의 지금 뿌리산업 연계라든지 한국의 새마을 운동의 인도네시아의 전파라든지 직업교육과 연계된 이런 교육을 한국의 앞선 어떤 시스템적인 교육을 인도네시아에 정착시키는데 이번에 의의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행사를 끝으로 한인리 양측은 오는 2016년에 50개 이상의 한국 전문대학교가 참가하는 제2차 한국 전문대 단독교육전을 개최하기로 약속해 행사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증명했습니다. 한국 출판의 아세안 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가 될 2015 인도네시아 국제도서전이 지난 2일 자카르타 컨벤션 센터에서 개최됐습니다. 인도네시아 출판협회 주최로 올해 35번째를 맞은 이번 도서전은 한국과 인도네시아 광복 70주년을 기념해 한국이 주빈국으로 초청됐으며 이외에도 독일과 프랑스, 인도 등 7개국 250여 개 출판사가 참여했습니다. 인도네시아 국제도서전은 국내 최대 인쇄 출판 미디어 전시회로 지난해 전국에서만 25만 명이 참가할 정도로 대규모 전시회로 자리 잡았습니다. 올해 한국관의 주제는 한국 인도네시아 광복 70년으로 5천년의 한국 문화유산과 인도네시아 누산따라 문화유산을 문학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이날 조태영 대사는 인도네시아에서 K-POP, K-드라마, K-애니메이션에 이어서 K-북이 이 새로운 한류 코드가 돼 상호간 문화를 이해하고 양국 간 튼튼한 파트너십으로 확대될 것을 확신한다고 축사를 통해 전했습니다. 이어 인도네시아 출판협회의 루시아 아담 대위 회장은 한국은 지난해 도서전에서 최고 인기 부스에 선정될 정도로 콘텐츠와 부스 운영에 있어 그 우수성을 인정받았다며 양국이 함께 독립 70주년을 맞는 의미 있는 해에 주빈국으로 참여한 한국을 크게 환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도서전 기간 중 한국관은 광복 기념관, 출판사 전시관, 홍보관 등을 중심으로 운영됐으며 특히 출판사 전시관은 한국의 종이 또는 전자책을 전시했고 한국은 물론 인도네시아에서도 인기 있는 애니메이션과 웹툰도 함께 선보이며 인도네시아 방문객들에게 한국 출판 콘텐츠의 다양한 면모를 선보였습니다. 한편 한국문화원과 한국관광공사가 이 홍보부스를 운영하기도 해 인도네시아인 관람객들에게 한국 문화와 한국 관광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이외 주요 행사로는 한국 문학창작대회 수상자들에 대한 시상식이 열렸고
한화생명 인도네시아 법인이 지원하는 한화라이프 한국 시낭송대회 최종 결선이 1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소식입니다. 지난 9일 의료산업진흥재단 첨단의료기기 개발지원센터는 자카르타에서 인도네시아 체육회와 재활의료기기 개발 분야의 협력 강화를 위한 MOU를 체결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최근 국민소득 증가와 정부의 통합의료보장법 발효 등의 요인으로 의료기기 산업이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2013년에는 672만 달러의 시장 규모를 기록했고 특히 한국의 경우 아세안 자유무역협정으로 대인도네시아 수출에 무관세 적용을 받아 새로운 전략시장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코니와 협력관계 구축을 위한 이번 업무 협약은 양국의 재활의료기기 산업 공동발전을 위한 협력과 첨단 재활의료기기 개발을 위한 기술 교류 등이 주요 골자입니다. 여기까지 주간 한인 뉴스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